보정명령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통장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셔가지고 통장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왜 확인하는지, 문제가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회생이 뭐예요? 파산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의 채무재생법 절차에 따라서 나의 채무를 조정하는, 변제를 하는, 아니면 파산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해서 이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일시로 변제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항상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네가 부채 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빚이 엄청 많고 변제 불능 상태, 그러니까 빚을 제대로 못 갚는 상태라는 건 오케이, 내가 알아들었어. 다만 이 빚을 어디다 썼는지, 왜 이 빚이 생겼는지, 이거는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네가 얼마를 갚는지가 적정한지 내가 판단을 해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 통장 거래 내역이 있으면 이 통장에서 100만 원이 나가고 1000만 원이 나가고 5천만 원이 대출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느 회사에 돌려막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너무 쉽죠?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뽑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 뱅킹 들어가셔서 법원이 지정한 그 기간 동안에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아니면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법원이 지정한 기간 동안에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화로 대리인 사무실에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셔도 돼요. 대리인 사무실에서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엑셀로 다운받는 건데, 가끔 엑셀로 다운받아서 출력한 통장 거래 내역을 인정 안 하는 법원들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는 엑셀로 다운받아서 출력한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법원에서 잘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 거래 내역을 내면 되고, 어떤 통장을 내야 돼요? 라고 하시면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냐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서 활성화된 통장 거래 내역을 1년치 아니면 뭐 언제부터 언제의 기간 동안 다 출력해 오세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통장 거래 내역 요거 찍으면서 페이인포에 들어가서 제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쭉 봤거든요. 보면 금융권, 이금융권, 증권사, 그 보험사, 이런 거 쫙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휴면 통장인지 아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활성화된 통장,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거래가 있는 통장들은 법원에서 다 출력해 오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돌려막기를 한 지 꽤 오래됐다 그러면 통장 사용 내역에서 1년치만 뽑아오라 그러면 내가 처음에 빌렸던 돈이 어디다 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 한 3년 전에 빌려가지고 다 주식 도박으로 쓰고 돌려막고 하다가 이 1년치 통장 내역만 보면 갚은 내역밖에 없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 3년치 뽑아와라, 뭐 5년치 뽑아와라, 심지어 저희 최근에 보정 나온 것 중에 수원에서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위해서 10년치 갖고 와라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거는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만큼을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 거래 내역은 어디로 출금을 했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확인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OK저축은행에서 3,000을 빌렸어. 그러면 내 개인 통장에 3천만 원이 꽂힐 거잖아요. 그러면서 입금자가 OK저축은행 나올 거잖아요. 이 OK저축은행 옆에다가 채권 몇 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 채권자 중에 한 번이 OK저축은행인데 OK저축은행이 내 통장으로 이때 3천만 원 넣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걸 다 썼을 거야. 쓰려고 빌리는 거기 때문에. 3천만 원이 들어온 다음에 출금 기록들이 쫙 있을 거야. 그러면 잔액이 0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법원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은 뭐 빗썸으로 나가고, 1,000만 원은 롯데카드로 나가고, 500만 원은 무슨 상호 무슨 신용금고로 나가고, 500만 원은 개인한테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대출금 사용처 소명을 할 때 3천만 원을 빌렸어. 근데 1,000만 원은 코인 했습니다. 1,000만 원은 카드빚 갚았습니다. 500만 원은 제2금융권 빚 갚았습니다. 500만 원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500만 원 친구 줬습니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왜 줬는지를 법원에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법원은 여러분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를 항상 의심을 해요. 500만 원이 CD기로 출금이 됐어. 500만 원을 어떤 개인 통장으로 줬는데 통장 1년치 아니면 3년치의 거래 내역을 보니까 얘한테 계속 돈이 나간 거야. 그러면 여자친구 줬습니다. 아니면 빼서 도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고, 그 소명이 탐탁치가 않다.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 청산가치에 반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원이 이 부채가 발생하고 나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왜? 이 사람의 갚는 돈을 원칙대로 할 것인가, 예외적으로 돈을 더 많이 갚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보다 더 줄여줄 것인가를 법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출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봐야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채무자인지 아니면 돈을 빼돌린 나쁜 채무자인지, 사기 파산이나 사기 회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러 회생이나 파산하기 전에 빚을 늘린 사람인지, 이 돈을 변제하는 데 썼는지 과소비안에 썼는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통장 거래 내역을 봤을 때 입증이 안 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뭐 빗썸에 갖다 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유한회사 어디에 입금이 됐고,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지만 법원은 수만 번, 수십만 번, 지금 몇십 년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오래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썼는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박에 썼다 아니면 누구 빌려줬다 이런 것들은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요. 그래서 법원이 여러분들의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계좌 내역을 떼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통장 거래 내역은 왜 확인하냐? 방금 말씀드린 거. 법원이 여러분들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빌려서 어디다 썼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쓰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급을 하냐 말씀드렸어요. 인터넷에서 인터넷 뱅킹 다운받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출력해 오거나 은행에다가 대리인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통장을 떼야 되는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떼시면 돼요. 특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1년 정도의 활성화된 계좌를 다 떼갖고 오라 그러고, 만약에 뭔가 의심되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3년, 5년, 심지어 10년까지 떼갖고 오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비활성화된 계좌, 예를 들어 3년 전에 내가 대출금을 빌렸어. 그 다음에 이 대출금을 다 쓰고 이 통장은 압류가 돼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활성화 계좌로 나오고 잔액은 0이 될 거야. 하지만 법원이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부채가 언제 발생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년 전에 돈을 빌린 건데 돌려막겠네? 그럼 3년 전에 이 돈 어디다 썼어? 하면 3년 전 계좌, 5년 전 계좌, 비활성화된 계좌까지 떼갖고 오라고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배우자한테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도 있을 거고, 사업을 하는 특정 친구, 동업자한테 준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동거를 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준 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거래 금액이 크다면 그 계좌까지 떼갖고 오라 그래요. 왜? 내가 3천만 원을 써서 여자친구 줬어. 그게 대출금 사용처의 소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3천만 원을 얘한테 줬는데 이 돈 어디다 썼어? 이걸 법원이 또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봅니까? 누구까지 봅니까? 배우자 계좌 확인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결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문제되는 거래 내역은 뭐가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 코인, 도박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특정 개인에게 많은 돈이 출금이 됐다거나 CD기로 돈을 찾았다거나 아니면 회생 신청하기 바로 직전에 카드 대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문제가 됐고, 법원이 확인한 다음에 이게 정상적인 어떤 생활비라든가 사업에 쓰였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빼돌렸다라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최근에 이빠이 뭐 인출했다거나 최근에 뭐 도박으로 이빠이 썼다거나 이런 것들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올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문제되는 거래 내역은 소명이 안 되거나 주식, 도박, 비트코인 아니면 과소비, 옛날에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명품 백화점 에비뉴엘,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이런 데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분명히 청산가치에 다 반영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영상으로 내가 통장 거래 내역을 냈어, 문제되는 것들이 있었어, 그 다음에 청산가치 올리라고 했어, 요 과정 중에서 내가 사전에 문제되는 것들을 어떻게 체크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정리해야지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이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